제발 제이드래곤 형님 부탁드립니다. 절대 이것만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2 개봉기를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3년 만에 디자인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여러가지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출격! 자, 박스부터 살펴보면 일단 많이 바뀌었죠. 자, 당연히 안 좋게 바뀌었고요.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충전기와 이어폰이 다이어트를 제대로 했고요. 가격은 더 올랐습니다. 전면만 봐도 색상이 블루 색상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아이폰 12는 총 5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그 중에 블루 색상을 선택했고요. 평이 조금 안 좋아서 걱정이 됩니다만. 자, 뒷면을 보면 용량이 64기가고요. 그리고 애플이 최초로 5G 기기를 출시했고요. 하지만 작업재로 구매해서 LTE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애플 제품들은 칼이 필요 없죠. 자, 비닐을 이렇게 뜯어내고, 자, 박스를 열어보면, 오, 완전 용달 블루네요, 진짜. 네, 듣던 대로 용달 블루가 들어있고요. 자, 이렇게 블루 색상의 아이폰 12가, 아니, 용달 블루 색상의 아이폰 12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생각보다 블루 색상도 괜찮은데요? 역시 실물을 봐야 됩니다. 이게 아마 영상으로 보시면은 확실히 조금 더 어둡게 보이실 텐데, 실제로 보시면 그렇게 어두운 것은 아닙니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완전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지만요. 일단 저는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네요. 혹시 블루 색상의 용달차를 타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네요. 세트로 괜찮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아이폰 12는 잠시 옆으로 빼놓고, 자, 그리고 이번에 애플이 환경을 매우 사랑해서 충전기와 케이블을 뺐는데요. 제가 하나 걱정되는 것은 애플이 이런 이상한 정책을 하면 항상 삼성이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제발 제이드래곤 형님 부탁드립니다. 절대 이것만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구성품을 보면 설명서와 안쪽에는 애플 스티커가 있겠죠. 이렇게 애플 스티커가 있고요. 그리고 유심핀이 들어 있죠. 아주 작아졌습니다, 이게. 그리고 바로 밑에는 라이트닝 케이블이 들어 있고요. 충전을 하시려면 타입C 충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불만인 분들은 20W 고속 충전기를 구매하시라는 애플의 무언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외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디스플레이를 보호하는 비닐은 아니고 일단 종이 재질을 붙여놨네요. 그리고 옆에 여기 작게 버튼의 용도들을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런 것은 괜찮네요. 자, 종이를 벗겨내고, 자, 전원을 켜면서 외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은 전작과 동일한 6.1인치이지만 TFT LCD에서 OLED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해상도도 FHD 플러스로 올라갔고요. 전면에는 세라믹 보호막이 적용되어 있어서 스크래치에 더욱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면 밝기도 평상시 일반에서는 625니트이지만 HDR로 촬영된 동영상 같은 경우는 1200니트의 최대 밝기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베젤을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여기 상단과 측면 베젤이 통일감 있게 전체적으로 두꺼운데요. 하지만 이것도 아이폰 11에 비해서 11% 줄었다고 합니다. 별로 표시는 안 나지만 아무튼 줄었다고 하니까 아마도 아이폰 13부터는 베젤이 확 줄어들고, 그러면서 페이스 아이디를 살짝 줄이면 신기술이 들어간 것처럼 포장을 할 것 같습니다. 애플이 이런 포장을 잘 하잖아요. 자, 디자인이 이렇게 각이 져 있기 때문에 그립감이 나쁠 줄 알았는데 아이폰 11에 비해서 가로 크기가 오히려 줄어서
그런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각이져 있기 때문에 그립감은 약간 조금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무게도 상당히 줄어서 무려 32g이나 줄어든 162g입니다. 정말 가볍게 느껴지고요. 전면에는 역시 이렇게 동일하게 페이스 ID가 있고요. 그리고 1200만 화소의 전면 카메라가 있습니다. 가운데는 스피커와 마이크가 있고요. 자, 우측면에는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을 보면 벨 소리 모음 키가 있고요. 그 옆에 볼륨 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유심 트레이가 있고요. 자, 하단에는 내장 마이크와 가운데 라이트닝 포트가 있고요. 그 옆에 스테레오 스피커가 있습니다. 자, 후면을 보면 아이폰 11과 동일하게 후면 표면은 유광이고 그리고 카메라 인덕션 부분은 무광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하나 여기 미세하게 달라진 것이 여기 카메라 인덕션 부분과 여기 후면 유리의 경계선에도 색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계선까지. 그리고 무광 표시가 이번에는 확실히 나죠. 자, 프로는 그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유광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후면 부분이 후판이 무광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이 일반 모델과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 애플 로고를 중심으로 마그네틱을 심어놨는데요. 맥쉐이프라는 무선 충전기와 카드 지갑 같은 것을 여기에 붙일 수 있고요. 물론 별도 구매고 가격을 보면 헛소리가 나올 정도로 사악합니다. 맥쉐이프는 아직 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출시되면 이것도 한번 제가 구매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그네틱의 힘으로 무선 충전기도 같이 붙여 놓을 수 있는데 이런 장점도 있는 반면에 철가루 같은 이물질들이 마그네틱 주변에 달라붙을 것 같습니다. 붙이는 곳은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되겠죠. 카메라는 와이드와 울트라 와이드가 탑재되어 있고요. 모두 12메가픽셀의 화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톡티는 노트 20 울트라가 신화를 썼기 때문에 아이폰 12의 카톡티는 귀여운 정도라서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마이크와 LED 플래시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전원은 이미 제가 켜놨고요. 자, 역시 동일하게 빠르게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 아이폰이 있다면 이것을 사용을 하시면 편하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정이 모두 끝났는데요. 잠시 스펙을 간단하게 보고 가실게요. 아이폰 12는 A14 바이오닉이 탑재되어 있고요. 대만의 TSMC 5나노 공정에서 생산한 것입니다. 전작인 A13 바이오닉보다 10% 이상의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력 효율은 30% 정도 상승했고요. 거기에 애플 U1 칩이 탑재되어서 자동차 키로도 사용이 됩니다. 일부 외제차만 해당되고요. 5G 칩셋은 스냅드래곤 X55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도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밀리미터파 웨이브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램은 4기가 용량입니다. 전작인 아이폰 11과 동일한 용량이고요. 하지만 이번 아이폰 12는 급 차이를 두기 위해서 아이폰 12 프로와 프로 맥스만 6기가 램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2815mAh의 용량이 탑재가 되었는데요. 이것도 말이 좀 많은 것이 전작인 아이폰 11보다 용량이 작아졌습니다. 용량이 늘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줄이고 있으니까 말이죠. 아이폰 11이 무겁다고 하니까 애플이 여기에 응답한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자, 홈 화면으로 와서 설정에 들어가서 보면 지금 현재 다크 모드인데 여기 까만색 부분을 보면 화면이 안 켜진 것처럼 정말 까맣습니다. 이것이 확실히 OLED라서 제대로 된 다크 모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요. 자, 그리고 iOS 14로 업데이트 되면서 위젯들을 이렇게 홈 화면으로 배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원래 있던 위젯에다가 쌓아 놓을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스택 기능이라고 하는데, 자, 풀고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밑으로 위로 이렇게 내리면 스택 형식으로 위젯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맨 우측으로 가면 웹 서랍이라는 것이 생겨서 굳이 따로
폴더 같은 것을 만들 필요 없이 알아서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해서 웹들을 정리해 놓습니다. 다음으로 카메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사진 모드에서 보면, 자, 1배율, 0.5배율? 스펙상으로 분명 2배율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스펙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맞는데요? 2배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0.5배율에서 1배율이면 2배가 맞죠? 기술적으로는 맞는데 장난치네요. 말장난입니다, 이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말장난인데요. 자, 그러면 아이폰 12 프로는 4배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망원이 2배율이라는 소리죠. 보통 1배율에서 출발해서 4배율이라고 하는데 애플은 0.5배율에서 출발해서 2배율까지를 4배율이라고 합니다. 대단해. 정말 대단해. 자,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카메라 때문에 아이폰 12 프로 구매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아이폰 12 프로가 아이폰 12와 다른 것은 망원 렌즈와 라이다 스캐너가 탑재되어 있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라이다 스캐너 때문에 야간 모드의 성능이 향상되었고요. 그리고 울트라 와이드에서도 야간 모드를 지원해 줍니다. 물론 라이다 스캐너가 없는 아이폰 12도 울트라 와이드에서 야간 모드를 사용할 수 있고요. 다만 아무래도 아이폰 12 프로보다는 떨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 HDR3를 지원해서 색감이나 선명도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를 적절하게 조절한다고 합니다. 일단 확실히 사진들이 전작에 비해서는 잘 나오는 것 같고요. 원래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뭔가 예쁘게 잘 나왔는데요. 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동영상에서는 이 돌비 비전이라는 방식으로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동영상 촬영 중에 사진도 찍을 수 있는데 이건 원래 있던 기능이죠. 하지만 4K를 찍는 도중에도 8메가의 용량에 해당하는 사진을 동시에 같이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설정에서 카메라로 들어오면 비디오 녹화 탭에서 이렇게 HDR 비디오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카메라 웹에서 바로 이렇게 화질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프레임도 따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HDR 모드에서 촬영한 동영상의 밝기가 최대 1200니트까지 나온다는 것이고요. 아무 때나 1200니트의 최대 밝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영상 화질은 4K 6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돌비 비전은 4K 30프레임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벌써 이 카메라만 작동을 시켰는데도 발열이 상당합니다. 이거 고사양 게임을 장시간 돌리면 장난이 아니겠는데요. 자, 그리고 전면 카메라인데요. 아이폰의 이 셀피 사진은 정말 잘 나오죠. 이번 아이폰 12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이 많을 때는 이렇게 넓은 화각으로도 찍을 수 있고요. 전면 카메라에서도 야간 모드 타임랩스를 찍을 수 있고요. 동영상 촬영 역시 4K 60프레임까지 지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의 용량이 아이폰 12는 전작 대비 거의 300mAh 작아진 2815mAh의 용량이 탑재되어 있고요. 이것보다 작은 아이폰 12 미니는 용량이 더 작겠죠. 아무리 시스템으로 최적화가 잘 되어 있다고 해도 배터리의 힘을 발휘할 때가 고사양 게임을 돌렸을 때인데요. 고사양 게임을 돌릴 때는 AP의 성능을 최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광탈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일단 이 문제는 제가 실사용을 더 해보고 리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스펙상 넷플릭스로 영상 시청 시 11시간 정도 재생할 수 있고요. 음악은 65시간 정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유선 충전은 20W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요. 거의 5% 이하에서 충전 시 30분 만에 50%까지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별도 구매고요. 무선 충전도 15W 고속 충전을 지원하지만 맥쉐이프라고 하는 전용 충전기로 구매해야 가능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자, 하나 팁을 드리자면 5G 통신을 사용하는 분들은 설정에서 네트워크로 들어가서 설정을 5G 자동으로 하시면 배터리 상태에 따라서
5G와 LTE를 알아서 바꿔주기 때문에 배터리 절약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작업제로 LTE 통신을 사용하는 분들은 LTE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밖에도 IP68 등급을 지원하는데요. 기존 4m 수심 30분에서 더욱 강화된 6m에서 30분 정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침수되면 본인 책임이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이폰 12를 운이 좋게 사전 예약 1차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었는데요. 역시 이놈의 애플 감성이 뭔지 참 제품은 정말 잘 만들었네요. 제가 색상을 잘못 선택한 것이 흠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용달 블루도 실제로 보면 볼만합니다. 촌스럽다거나 뭐 그런 것은 없고요. 색상은 매장에 가 보시거나 지인분들이 먼저 구매하셨다면 직접 확인하시고 구매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럼 아이폰 12를 구매하느냐 아니면 아이폰 12 프로를 구매하느냐의 선택의 문제인데요. 망원 카메라를 평상시에 잘 사용을 안 하신다면 아이폰 12로 가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아이폰 12의 128기가와 아이폰 12 프로 128기가의 가격 차이가 2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저는 64기가를 구매했지만 노트 20 울트라와 갤럭시 S20 FE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큰 용량이 필요가 없거든요. 아이폰 12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최소 128기가는 구매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이폰 12 프로가 사실 좀 어중간한 면이 있습니다. 크기, 디스플레이, 배터리 용량까지 모두 같기 때문에 다른 것은 램 용량과 카메라밖에 없거든요. 만약 카메라 때문에 아이폰 12 프로를 구매하실 거면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구매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화면도 크고 카메라도 손떨림 방지 부분이 센서까지 추가되어 있고요. 광학줌도 5배 줌이고요. 거기다가 배터리 용량도 800mAh 정도 더 커지니까요. 가격 차이도 같은 용량 대비 14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까지 아이폰 12 개봉기였고요. 좀 더 사용해보고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